지금 전체 물량이 550개 중에서 특히 뭐 호반 같은 경우가 한 30 몇 건이었고 신대가 한 160건, 거기만 합쳐도 200건이니까 전체 물량의 거의 한 50% 이상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러면 물량을 언뜻 들었을 때는 네.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안 팔려버리면 더욱더 침체 시장이 오는데 급매물은 다 팔렸어요? 팔리기? 지금 급매물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네. 급매물만 소진됐지 일반 그 매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죠. 네. 주간 브리핑에서 앞으로 순천 지역 부동산에 정말 따끈따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순천 지역의 아파트 거래라든지 시장하고 분양권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건데 일단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요즘? 시장 분위기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2023년 올해죠. 순천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한 3,324세대. 우리 그 지역으로 봤을 때 3,000세대가 상반기 원래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럼요.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매물이 이제 시장에 쏟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축 물량이 이제 매매가 되지 않고 분양권만 거래가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 분위기는 안 좋다는데 분위기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말투에서. 그럼 지금 네. 어쨌든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안 팔려버리면 더욱더 침체 시장이 오는데 급매물은 다 팔렸어요? 팔리기? 지금 급매물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네. 급매물만 소진됐지 일반 그 매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죠. 네. 뭐 정말 실수요자들만 그 매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매물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물건들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네. 올해 그 총 거래량 지금까지 거래량은 뭐 어느 정도였을까요? 23년도 한 3, 4월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네. 한 548건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8년 미만 신축 아파트하고 또 신대의 지구를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서면 금호 아파트가 한 6건 정도가 되고요. 서면 포레나가 1건 정도, 그리고 5천 호반이 1차가 있습니다. 한 3건 정도. 2차가 우리가 임대에서 올해 분양 전환한 호반 베르드돔이 한 29건, 네. 용당동 이편안에 한 3건 정도. 아파트 거래는 굉장히 이렇게 그 거래량이 적었죠. 네. 신대주가 100건이 넘은 15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물량이 550개 중에서 특히 뭐 호반 같은 경우가 한 30 몇 건이었고 신대가 한 160건, 거기만 합쳐도 200건이니까 전체 물량의 거의 한 50% 이상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러면 물량을 언뜻 들었을 때는 네.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작년에 대비해서 더 많이 팔렸어요? 작년 한 3, 4월 기준으로 총 거래량 보면 657건. 더 많았네요. 네. 올해 거래량은 109건. 그러면 한 16.5% 정도, 제가 이게 프로테이즈 계산을 잘 못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거래량이 100건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호반 2차의 물건이 그래도 다른 데는 수치가 뭐 6건, 10건이었는데 호반 2차 같은 경우 30건이 넘었고 특히 신대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작년에 대비해서 수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물량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네. 뭐 두 군데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5천은 거의 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5천 호반 1차만 이렇게 분양 아파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5천 호반이 작년과 올해 3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5천 호반 2차가 그 임대에서 올해 5년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시기였는데 거기서 29건이 거래가 됐어요. 25평이다 보니 이제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었고요. 분양가는요? 호반 1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한 4억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올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거래가가 하락을 했고, 또 호반 베르돔 2차 분양가가 제가 분양은 한 1억 한 7,500선 정도 받았습니다. 그 건설 그 5년 전에 임대 당시에 그거는 확정 분양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는데 지금 매매가는 한 2억 2천에서 3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국가정이라든지 그린스퀘어 같은 이런 그 자연환경에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네.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이 모두 전환이 끝나가지고 일반 분양이 됐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지 한번 예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군요. 네, 참 교수님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천지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양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적으로 분양받은 세대수는 한 2세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그 지금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게 뭐 그것뿐만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순천 이 부분을 좀 다뤄서 그 분양가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리고 매매가하고 어떤 이런 갭 차이 여기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신대지구는 어땠나요? 신대지구는 지금 뭐 156건이 터졌다고 하는데. 신대는 참 156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1차에서 9차까지가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차가 24평형이 많은데요. 24평형하고 또 신대 5차가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동이 좀 많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156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뭐 6차, 뭐 7차, 8차 이렇게 해서 84제곱미터가 한 5억 5천 정도에서 4억 한 6천 정도 거기다가 순천의 아파트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매매가가 다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좀 폭락을 맞았는데 가격 폭락을 맞았는데 실제로 거래량은 좀 있었고 네. 거래량이 있었던 게 전반적인 1차부터 10차까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6차의 어떤 다양한 평형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10차에서 중간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5차의 임대가 분양 전환된 거 네. 여기에 좀 몰렸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분양권은 좀 어땠습니까? 분양권 시장, 분양권 시장 하면은 그 작년에는 굉장히 거래가 둔했고요. 네. 올해는 그 한양수자에 있는 어반타워 포레나로 인해 가지고 분양권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올해 한 1월에서 4월까지는 한 424건 정도 되고요. 작년 1월에서 4월까지는 195건으로 해가지고 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물량도 없었지만 굉장히 조금 김축하고 있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터진 걸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실소유자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죠. 예, 지금은 이제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전부 다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사 내용들 대충 요약을 해보면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많게는 한 1억 상반까지 아니면 뭐 수천만 원 정도의 가격은 떨어진 것은 뭐 비단 순천뿐만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증가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증가한 부분이 특정 지역 이런 곳에서 발생된 거고 또 그것도 급매물로 그냥 빨리 처분하기 위한 어떤 이런 물건들이 소진된 것 때문에 된 것이고 네, 네, 네. 전반적 거래량이 좋다고 보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시장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선호하는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뭐 실거래 신고라든지 이런 데이터 수치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보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예측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실물 경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계획 경제가 다르듯이 앞으로 간단하게 조금 그 돌아가는 상황과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요. 네, 교수님, 방금 하신 질문 이전에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분양권 시장이 거래가 좀 활발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활발을 했냐? 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네. 지금 현재 분양가가 일반 매매 아파트는 5억대, 그것도 4억 중반 정도 갔는데 네. 용당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발코니 확장 포함해서 3억 한 4,700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 분양권 시장이 좀 활가롭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격과의 갭 차이가 있네요. 그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요. 이런 데이터 수치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냐, 아니면 이제는 뭐 마지막까지 거품이 이제 거친 거냐.
언제 사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런 이런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뭐 지금까지 교수님과 우리가 한 내용들은 그 데이터 수치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제가 중개업에서 직접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둔합니다. 네. 뭐 지금 잠깐의 분양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 그냥 매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다 매매가 잠겨서 거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뭐 대출 금리 또 이렇게 인하 부분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중개업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더욱더 활기로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모두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순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렇게 네.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더욱더 알차고 또 재밌는 정보를 해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앞으로의 네. 각오 말씀 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교수님과 처음 자리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도 좀 이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정보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제가 정진해서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